안녕하세요. 고영선 작가입니다. 제가 부모 공부라는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면서 많은 양육서들을 읽어보았는데요. 책을 읽으면서 두 가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과학적 사실들과 맞지 않은 양육서가 생각보다 많다는 것이었고, 둘째는 좋은 책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책들이 아이의 학습, 감정, 놀이, 독서 등 분야가 너무 세분화되어 있어서 자녀에 대한 전반적인 그림을 그리기가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안목으로 아이에 대한 전반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네, 책이 없으면 작가인 제가 써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나온 책이 부모 공부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양육 방식, 학습, 놀이, 감정, 언어 발달, IQ, 행복 등까지 22가지 항목을 발달 심리학, 뇌과학, 인지 심리학 등을 기초로 제 두 아이에 적용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해 집필했습니다. 부디 많은 부모님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생 공부!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2주마다 녹음을 하는데요. 네. 너무 요즘에 바빠갖고 고 작가님을 꼭 마치 1년 만에 본 것 같은 듯한 그렇죠. 느낌이에요. 네. 고 작가님도 많이 지금 힘들으셔갖고 매일 강연하시고 네. 또 축하드립니다. 고 작가님이 이제 부모 공부가 지금 저랑 오늘 이 녹음하는 날짜 기준으로 실시간 반응을 보는데 이제 예스24 종합 네. 순위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평균 성적을 볼 때는 교보 순위를 보고 예. 고 작가님이 부모 공부가 종합 7위. 제 빅보카가 8위입니다. 쇼트트랙 타는 것처럼 나란히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네,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엄마들 사이에서 돌풍을 불어일으키고 있어서 제가 추천사도 썼지만 신 박사님이 또 많이 도와주시고 아니, 또 인생 공부해서 또 아주 뭐라 그럴까 깔끔하게 정리가 됐고 그다음에 최신 이론을 다 반영한 책은 이 네. 책밖에 없지 않나. 제가 다 읽어봤는 건 아니지만 뭐 다른 거는 다 어떤 특징을 강조하는데 이거는 전반적으로 다 설명해주는 개론서. 제 책이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좋으니까 또 뭐 예비 엄마 아빠나 네. 뭐 예비 신혼 부부들 그다음에 뭐 또 이제 육아를 하시고 저희 이제 팟캐스트 청취자 중에 생각보다 30-40대가 많거든요.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소식 하나 업데이트 해드리면은 제가 이제 빅보카를 기부하기로 했었는데 이제 기부 관련된 자기한테 기부를 해달라고 한 메일은 꽤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심사를 했는데 우리 팀원들이랑 그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었어요. 그 흔히 옛날 말로는 공부방이라 그러죠. 이제 좀 취약계층, 이제 차상위 계층 아이들이 무료로 공부를 배울 수 있는 곳인데 거기에서 공부를 가르쳐주는 봉사활동을 한 대학생 친구가 저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자기가 이제 봉천동에 있는 한 공부방 비전센터에서 아이들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박사님이 거기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거기다 연락을 직접 했어요. 이제 얘기를 나누고 그런 비전 센터가 이런 게 공부하는 곳이 전국적으로 4,000개가 있대요. 아우, 맞네요. 많죠. 네. 4,000개가 있어갖고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관악구 이제 좀 차상위 계층들이 많은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관악구에 제가 일단은 30개 공부방에 책을 다 기부하기로 했어요. 그것도 브라보! 사실은 그거예요. 그 공부 배우는 친구들을 주는 것보다는 제가 저작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거 고소도 안 할 거고 복사를 하던 뭐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제 책은 가난한 친구들한테 좀 어려운 친구들한테 지금 경제적으로 힘든 친구들한테 배울 때는 여러분이 뭘 하셔도 전 상관 안 하는데 전 그 친구들한테 주고 싶은 거 거기 착한 마음으로 봉사하러 오는 친구들 그 대학생들이 다 받았으면 좋겠어요. 좋네. 그래서 이렇게 센터마다 한 10건에서 20건씩은 제가 30개를 다 보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제 관악구 센터 협회장님이 계세요. 다음 주쯤에 이제 만나 뵙고 다 상의를 해서 우리가 뭐 from 해조선 to 해븐조선이니까 해븐조선을 가기 위한 아주 작은 발걸음을 이렇게 시작하는 건 의미가 있는 것 뿌듯해요. 같습니다. 그래서 궁극적 목표는 4,000개 다 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뭐
큰 그림도 그려야 되지만 작은 스텝도 항상 빨리빨리 뒤져야 그럼요.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나중 하다 예, 언제 할 거예요? 예, 지금 할 수 있을 그다음에 때 조금씩 하는 게 중요한 이제 거죠. 봉사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도 생겨서 또 연결도 제가 해주고 그다음에 뭐 계속 노력은 할 거예요. 그다음에 어떻게 뭐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단순히 책을 주고 끝내는 게 아니라 당장 거기 대학생 친구들부터 공부를 좀 시키고 그래서 이제 그 차상위 계층에 있는 친구들까지 보통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고 작가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고 작가님도 이제 한부모 가정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 거기 이제 거의 한부모 가정이나 이제 되게 할머니 할아버지랑 사는 애들 네. 이렇게 좀 힘든 애들이 되게 많더라고 제가 사정을 들어보니까 그래서 그 친구들 우선적으로 먼저 주고 그 다음에 계속 심사를 해서 개인으로도 신청하신 분들은 제가 그분들은 좀 이제 시간이 걸리도록 후순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박수. 박수. 이게 누누이 고 작가님이랑 저희들 강조하지만 저 혼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좋아요도 눌러주고 공유도 해주고 격려의 말도 써줘서 가능했던 일이지 절대 개인의 혼자 힘으로 할 수는 없는 거. 저는 그냥 메신저이고 커넥터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커넥터는 말고도 연결해준 사람이지 어떤 컨텐츠 자체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컨텐츠고 여러분들이 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을 더욱 인재로 만들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지난 에피소드죠. 인간극장 시리즈가 난리가 났었어요. 난리 났어요? 예, 난리가 나. 뭐 다운로드 수도 거의 뭐 그렇죠. 최고 기록을 세웠고. 한 15,000 이상 나온 것 같고. 그러니까 그게 팟빵만 15,000이고 아이튠즈는 잡히지도 않은 거니까. 그다음에 제가 얼마나 잡히는지 보고 싶은데. 스트리밍도 안 잡힌 거니까 네. 한 뭐 3, 4만 명이 들은 거죠. 그렇죠. 아니 근데 그게 확실히 그렇게 들으면 반응이 와요. 그래서 오늘 인간극장 시리즈 2탄인데 오늘은 이제 작은 단막극들로 좀 이제 그때 지영양 시리즈는 거의 진짜 한 편을 구성할 만큼 진짜 인간 대서사시를 보내줬는데 한 사람이 대서사시를 보내줬는데 오늘은 좀 짧은 얘기들이랑 몇 가지 질문들이랑 그다음에 그 인간극장을 보고 감동받은 친구가 또 똑같이 인간극장을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그 대소의 법칙처럼 인계점을 넘어가면은 연쇄 효과가 나는 거예요. 진짜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처음은 인간극장은 제가 좋아하는 친구인데 제주도에서 이거는 이제 최근에 온 건 아니고 한 2, 3주 전에 그 제가 실제로 서점에서 강연에서 받았나 서점에서 받았나 이 편지를 받았어요. 이 친구한테 손 편지를. 그래서 제가 그 좀 여러분들한테 이 친구는 좀 뭔가 대표적인 얘기여서 하나 읽어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하나 읽어드릴게요. 존경하는 신용준 박사님께 박사님 안녕하세요. 제주에 사는 패친 현진숙입니다. 저는 그 제주도 옛날 갔었잖아요. 그 패친 모임에서 만나서 제가 삼겹살도 사줬어요. 오겹살, 그 흑돼지 오겹살. 되게 비쌌어요. 놀랐어요. 그래서 근데 오겹살. 지금은 사실 수 있죠? 지금도 또 사줄 수 있죠. 그때는 되게 힘들게 사줬는데 지금 여유롭게 사줄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 그때 사준 거 대단한 게 그때 사준 거는 그때 수입이 없었어. 수입이 없었어. 아니 수익이 그냥 없는 게 없는 지가 1년 2개월, 1년 2개월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장이 1년 2개월던 건 돈을 안 이제는 막 사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주에 사는 패친 현진숙입니다. 진숙양. 드디어 박사님의 강연을 오프라인으로 듣게 되네. 이거 강연 때 받은 거네요. 지방에 살고 있는지라 박사님의 조언은 졸업 선물 책, 인생 공부 페이지, 팟캐스트로 열심히 반복해서 접했는데 저번 제주 모임에서 실제로 뵙고 이야기를 나누니 느끼는 바가 커서 이번엔 과감히 올라와 뵙게 되네요. 이게 제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영양하고 똑같은 거죠. 어떤 이렇게 프레임에 갇혀버리면은 내 포텐셜을 다 못 쓰고 죽어 인생에서. 그런 프레임들이 무서운 게 뭐냐? 요즘에 막 우리 게시판도 나중에 이따 게시판 한번 읽어줘야 되거든요. 그 보면은 지금 20개씩만 외우려고 그러다가 200개씩 외우려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제가 200개라고 찍어주니까 200개 외워야겠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외운 친구들이 나왔잖아요. 실제로 이걸 다 외운 친구도 하나 나왔어요. 그렇죠. 그냥 딱 하는 말이 그거예요. 확실히 눈이 트인다. 여러분 이 빅보카 다 외운다고 갑자기 영어가 오바마처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누누이 말했듯이 왜냐면 미국 사람들도 오바마처럼 얘기 못해. 근데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버리셔야 되는 게 자꾸 그거예요. 완벽한 영어를 구사하고 싶다. 여러분 완벽한 영어를 구사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이먼 사이먼의 골든 서클 맨날 강조하는 게 책은 후지지만 그 띠오리는 좋잖아요. why, how, what이에요. what, how, why가 아니라 토익을 왜 보는 건지 그런 걸 좀 생각해봐야 되거든요. 그래갖고 그
프레임을 진짜 깨는 친구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이게 지금 좀 불붙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게 한 2달 지나면은 엄청날 것 같아요. 불붙는 게. 그래서 이렇게 뭐 심지어 막 그러거든요. 저는 뭐 어디에 살아서 서울에 안 살아서 경기도에 살면서 아 강연 너무 멀어서 안타깝네요. 어디도 와주세요 그러는데 제주도에서 왔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일종의 그런 여러분 솔직히 제가 더 많이 가드리면 좋겠지만 그 효용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제 시간의 효용성이 제가 최대한 이제 지방으로 많이 갈 거거든요. 당장 이 방송이 내일 모레 업로드 되죠? 예. 근데 요번 주 토요일에 제가 부산으로 갑니다. 우와. 예, 그래서 부산에 서점 투어를 진짜 이제 서점 투어를 KTX 타고 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서면 교보문고에 12시 반부터 3시 반까지 또 쪼그리고 앉아 있을 겁니다. 서 있으면 힘들어 갖고 그러면은 이제 알고 오신 분들은 상담도 받고 뭐 격려도 받고 뭐 책갈피도 필요하시면 책갈피도 받고 주공팔찌도 받고 싶으면 주공팔찌도 받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가긴 하지만 제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투자라고 보시면 돼요. 사람은 특히 또 본전 생각나면 더 열심히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시잖아요. 여러분 책 빌려 읽으면 여러분 책 그냥 안 읽고 반납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면 읽을 확률이 훨씬 높아요. 왜냐면 사람은 본전 생각의 동물이에요. 도박해서 망하는 이유가 다 그거예요. 본전만 찾고 끝내자. 그래서 그만큼 본전 생각에 사람들이 간절하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투자한 거 있으면은 얻어가는 게 훨씬 큰 거예요. 미쳤다고 여러분 그러면은 그 워렌 버핏이 점심 식사에 사람들이 막 몇 억씩 하고 그러죠. 그렇죠. 그거 네. 낙찰되면은 네. 몇 억이 아니라 몇십억씩 하고 그러죠. 몇십억씩 할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뭐 버핏도 기부를 하지만 그거를 그러니까 괜히 그런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을 투자하고 오히려 그런 내 좀 뭐라 그럴까 어디 안주했던 타성을 깬다는 마음으로 자꾸 밖으로 나와야 돼요. 그렇게 해서 제가 진숙양을 한번 여기서 칭찬 한번 쓰담 해드리고 이제 강연을 올라왔어요. 그래서 솔직히 이전에 저는 성적도 꽤나 좋았고 지방대이긴 하지만 성적이 좋아 주변에서 대단하다고 해주니 좀 우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해외 유학의 꿈이 좌절되고 해외 유학의 꿈이 좌절되고 다시 제주로 내려와 적당히 그저 그렇게 취업해서 안정적이니 되었다고 하고 안일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스스로 발전 없음이 답답하게 느껴졌고 그러던 중에 박사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 소개되는 분들의 에피소드만큼 대단한 변화는 아니지만 제 의미 있는 변화들이 생겨 그래도 힘내시라고 간단히 알려드립니다. 이거 엄청 힘나요. 스팀팩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응? 이거는 메딕 붙은 스팀팩이에요, 진짜. 이거는 스팀팩 맞고 제가 미치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할 수 있어요. 바로 치료되는. 바로 치료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아주 여러분 그 최고의 강의라는 게 있어요. 하나 알려드리면은 제일 로우 레벨, 제일 허접한 강의가 선생님이 묻고 학생이 대답 안 하는 강의. 그러니까 선생님이 떠드는 강의 혼자. 네, 두 번째 로우 레벨이 선생님이 묻고 학생이 대답하는 강의. 그 다음 이제 좀 굿한 게 학생이 묻고 선생님이 대답하는 강의. 마지막 최고의 강의는 학생이 묻고 학생이 대답하는 강의. 우리 인생 공부가 최고의 학교죠. 왜냐면 에피소드가 에피소드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처음에는 안 됐던 거지만 이제 되는 거거든요. 이제 이렇게 돌아가고. 이제 돌아가기 시작하고 네. 모멘텀이 붙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 느끼는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삶이 되게 각양각색이잖아요. 다양하고 어떤 분의 인생에서 다른 분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어떤 게 바뀌었나? 1번 꾸준한 독서. 사실은 부끄럽지만 그전에는 책은 거의 허세용으로 들고 다니다가 어쩌다 읽은 책으로 아는 척만 했었습니다. 다 그래요. 허세용으로 들고 다니는 것만 해도 잘한 거예요, 내가 볼 때. 올해 박사님을 알게 되고 이북이든 그냥 책이든 늘 읽는 습관이 생겼고 매일 아침 4시 30분부터 5시에 일어나 한두 시간씩 책을 읽고 좋은 내용이나 적용할 것을 기록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대단한. 와, 박수. 조금이 내가 아닌데. 그게 아니라 나 뒤통수 맞았는데. 뭐 조금이 아닌데 이건? 제가 반성했어, 제가. 아니 글을 쓸 줄 예. 아시네. 예, 아주 예. 뒤통수 치려고 조금밖에 작가 되겠어요, 그쵸? 근데 갑자기 뭐 예. 새벽 몇 시에 일어난다고요? 4시 반에서 5시. 아침에 뭐 2시간씩 예. 그거를 읽고 정리를 한다고요? 이건 보통 저는 종교인이 아니지만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나 이렇게라서 새벽 기도를 겨우 할까 말까 하는데 우리 권사님들. 완전 진짜 엄청난 강력한 그렇죠. 막 속세를 벗어난 분들이 이렇게 그렇지. 하는 건데 지금 거의 그러니까 공부가 종교화된 거죠, 지금. 새벽 정기를 예. 맞으면서 너무 기특하고 대견하고
두 번째, 영어 공부 취업하고 나서 그리고 영어 쓸 일이 많지 않다는 핑계로 영어 공부를 내려놓았었습니다. 그래도 요령과 찍기로 토익은 적당히 나오더라고요. 다 그렇죠? 이런 상태로는 아무것도 되지 않을 듯하여 요즘은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을 필사하고 있으며 빅보카 단어장으로 단어 외우기에 돌입했습니다. 원서 필사를 하니 더 꼼꼼하게 읽는 듯하여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다른 고영성 작가님 추천 도서도 도전하려고 합니다. 쓰다가 보니 길어져서 이제 편지 2개로 넘어갑니다. 이어서 쓰게 되네요. 세 번째, 긍정적인 마인드, 감사하는 자세. 책을 읽으면서 그리고 팟캐스트를 반복해 들으면서 그동안 어느 정도 한다고 우쭐대던 스스로를 반성하고 주변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순전히 제 노력으로만 이루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은 이들의 도움이 있었는지 알게 되어 늘 감사하고 조금이나마 표현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장을 하고 계시네요. 야, 엄청난 거죠. 네. 또한 박사님 말씀들로 늦지 않았다, 다시 열심히 해보자라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지구가 태양 주변 한 바퀴 돈 횟수로 스스로를 가두지 않으려고요. 제가 맨날 그러거든요. 나이는 여러분이 먹은 게 아니라 지구가 혼자 땀 흘리면서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네. 나이는 뭐냐면 지구가 태양 몇 바퀴 돌았느냐 그 숫자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지구가 태양을 2바퀴 돌든 3바퀴 돌든 여러분이랑 상관이 없어요. 예, 그래서 다른 분들에 비해서 소소하지만 소소하긴 엄청나죠 지금. 그럼요. 네. 제 노력이 아직 미진해서 박사님 덕분에 점점 성장해가는 스스로를 느낍니다. 요즘 몸도 안 좋으시고 힘든 짓 해서 걱정이에요. 어제 나 저 선물로 표고버섯 줬어요. 표고버섯. 그 한번 다려 먹었습니다. 허리에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또 제주가 표고가 유명해서요. 허리 치료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회사의 배려로 한 달 휴직을 마치고 다음 주부터 다시 업무로 복귀합니다. 제대로 실력을 쌓아 주변에 성향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말도 멋있게 하네요. 당분간 정신 없겠지만 즐거울 듯합니다. 와, 힘들지만 즐겁대요. 오늘 강연 후 AS 모임까지 가면 좋겠지만 내일 새벽 독서 모임에 중요한 특강이 있어서 오늘 내려가게 됐습니다. 다시 제주도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는 따로 못 드릴 수도 있을 테서 이걸로 인사를 드립니다. 박사님 늘 감사합니다.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세요. 이제 다음에는 더 좋은 모습으로 뵐 수 있도록 죽공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제주에서 온 현진숙 드림. 야, 훌륭하잖아요. 박수가 절로 네, 나오네. 박수가 진짜 절로 네. 나오죠. 네.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분이 워낙 많으니까 지금 절로 움직이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좀 되게 특이한 게 제가 좀 동양파, 왜냐면 페북이랑 다 연동이 돼 있으니까 좀 3, 40대 분들이 좀, 그러니까 20대 후반 분들이 지금 또 움직이기가 시작했고 먼저, 왜냐면은 시간이 아깝다는 걸 아니까 이제 젊은 20대 친구들도 쫓아오기 시작했어요. 참고로 지난번에 AS 모이면 되게 특이하게 처음으로 10대가 왔어요. 고3인가 고2 친구 왔는데 크게 될 인물이네. 네. 그러니까 이제 세상 이제 좀 이제 뭔가 우리가 저변학대가 되면서 이게 갑자기 커지는. 그럼 우리는 되게 특이한 채널이 되는 거예요. 우리 듣는 거 중에 50대 분도 계시거든요. 50대 분이랑 10대 분이랑 지금 같은 방송을 듣고 있는 거예요. 이게 카가 나오잖아요, 진짜. 그렇죠. 네. 다 이해하는 거예요, 서로. 50대랑 10대면은 20살 치고 50살 치면은 엄마 아빠 뻘이군요. 엄마 아빠 뻘. 엄마 아빠가 같은 방송 듣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냥 다 자기 동생 잘 됐으면은 잘하기를 바라는데 동생이 누나 말이나 형 말, 오빠 말 이렇게 뭐 듣는 경우가 잘 없거든요. 뒤지게 말을 안 듣잖아요. 근데 우연치 않게 제 방송을 소개시켜줬는데 이제 그 듣고 고 작가님의 제 얘기 듣고 우리 막 강연에도 우리 어떻게 할 것인가도 있고 그런 친구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주변 지인들이 고마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의 에피소드가 지금 여러분들 움직이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고 작가님이랑 뭐 원래부터 힘든 일이었지만 기획을 했던 일이고 제가 정말로 너무 뿌듯하고 다음 에피소드를 하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중간에 여담으로 네.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은 이제 안 그렇지만 예전에 일을 하면서 있었을 때 책을 저도 새벽에 첫 차 타고 이것도 읽고 들어간 적이 첫차의 삶. 있는데 예. 근데 이제 이게 있어요. 확실히 오전에 예. 첫 시간을 되게 알차게 보내잖아요. 하루가 되게 아, 알차죠. 전- 이상하게 아침에 알차게 안 보내면 오후도 좀 망가지는 네.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아침형 인간이 있고 저녁형 인간이 있지만 제가 저녁형 인간이거든요. 근데 저도 고 작가님 말에 3000% 동의하는 게 옛날 삼성 댕길 때 버스 타려면은 5시 몇 분에 일어나야 되는데 제가 30분 더 일찍 해서 막 5시 10분 20분에 일어나 갖고 공부를 꼭 20분 30분 하고 갔어요. 단어장도 쓰고 그때. 그러면 하루가 꽉 차요. 그러니까
이게 핵심은 눈 뜨고 예. 처음 시간에 한번 집중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처음에 시간 뭐 20분, 30분, 1시간 이거를 매우 알차고 예. 되게 생산성 있게 보내면 예. 하루 전체가 뭔가 뿌듯하고 뭔가 힘이 되게 생겨요. 예. 근데 눈 뜨고 나서부터 뭔가 약간 어설프게 네. 지내면 하루가 하루가 어설프게 계속 집중해. 된 경우가 제가 많더라고요. 여기서 그 환경 설정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 그 회사 후배는 어떻게 했냐면은 제가 너만의 아침에 의식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리추얼. 의식을 만들어라. 리치. 예. 그래서 그거 뭐냐 걔는 진짜 비싼 커피를 샀어요. 뭐 그래서 블루 마운틴 예, 뭐 그런 거 하여튼 예. 나는 커피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한 봉에 하여튼 그게 막 몇십만 원 단위였던 것 같아요. 한 봉에 하여튼 한 번 몇십만 원? 뭐 루악인가? 하여튼 제일 비싼 걸 샀대요. 음. 자기가 살 수 왜냐면 그래도 또 삼성 댕기니까 월급이 그렇지, 있으니까 제가 그렇지. 말한 거예요. 어. 걔도 커피 잘 모르는데 인터넷 검색해보고 제일 비싼 거. 제일 비싼 거 산 거예요. 어. 그러니까 심지어 그 돌리는 것도 딸려왔대요. 그 가는 것도. 아. 그것도 되게 커피 좋은 하는 걸로. 거. 예, 뭐 저는 그런 것도 모르고. 그래서 걔가 회사 갖고 와서 진짜 걔가 그걸 한번 우리 부서원들 갈아줬거든요. 어. 그게 좀 그런 거 알고 들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게 괜히 맛있어 아니, 이거. 향이 달라요. 향이 하여튼 진짜 여태까지는 좀 못 음. 맡아본 향이에요. 걔가 그래서 그 아침에 일어나서 그렇게 그걸 이렇게 싹 돌려서 갈아 먹는 거예요. 아, 아침에만 딱 그거를 내가 그랬거든요. 음. 그건 딱 아침에만 먹는 거라고. 아. 그 다음에 나중에 좀 질리면은 녹차 같은 것도 진짜 비싼 녹차 같은 거 사 먹는 거라고. 막 그러니까 뭔지 몰라도 일단 맞아요. 비싼 거 사 먹어. 뭐 음. 일본에서 뭐 최고 뭐 장인이 막 진짜 다리미로 구운 거 있으면 그런 거 사 먹으라고 진짜. 야, 뭔 소리 하나 했네. 그러니까 녹차 잎사귀를 한 입 한 입 다림이 다 인두로 다림이 아니 인두 수제 인두로 한 입 한 입 볶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치겠다 진짜. 에이, 야, 엄청난 장인이네. 예, 엄청 상상해보니까. 그러니까 그 진짜 그래서 인두 녹차 한 입 한 입 볶아냈습니다. 아, 상상하니까 너무 웃기네. 예, 그 김정훈 교수 있잖아요. 예, 네, 예. 그분이 저 이제 좋아하거든요 그분. 그분이 비슷해요. 그 항상 음. 자기가 이렇게 커피를 갈아서 마시는데 책에서 본 적 있어요. 예. 갈면서 뭔가 이렇게 의식을 아, 취하고 또 좋잖아요. 손님이 오면 예, 갈아주면서. 손님을 또 갈라고 아, 나눠봐요. 그러면서 저도 그거 보고 산 거예요. 어. 그거 그 뭐지 그 승승장 그때 나와서 봤거든요. 예, 옛날 때긴 한데 그거 예. 보고 나서 아 그래 나도 커피 좋아하는데 맨날 내가 갈아본 적이 없네 내 스스로. 그래서 진짜 별로 안 비싸 한 2만 원 예. 하더라고요. 그래서 갈아만 그게 했더니 또 내가 갈아 먹으면 더 맛있잖아요. 그리고 갈면은 저희 딸이 와서 같이 해요. 아 일단 향이 되게 쫙 오니까. 아 그럼요. 예. 그래서 되게 좋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예, 저도 그 가는 걸 우리 그 애가 와서 처음 봤는데 그 가는 동시에 향이 엄청나게 퍼지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갈아서 나온 거는요 예. 맛이 향이 없는 많이 게- 빠진 아, 거죠. 향이 다 나가죠. 왜냐면은 예. 갑자기 근데 표면적이 이미 최대화 극대화된 그렇죠. 거기 때문에 예. 향이 다 표면이 반응을 해서 빠져나간 거거든요. 근데 원두 알은 내부는 이미 보호되고 있는 거니까. 그때 또 말랐으니까. 예, 예. 또 공돌이스러운 얘기 했는데 표면적 얘기하고 예. 아무튼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만의 의식을 좀 만들어 보세요. 특히 첫 시간이 예. 매우 중요하다. 눈 그다음에 뜨고 첫 시간. 아니면 뭐 코코아를 마신다던가 아니면은 뭐 여러분만 뭐 먹고 싶은 거 하든 왜냐면은 먹는 거는 화학적 반응이기 때문에 한 방이에요. 깰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좀 아니면은 뭐 진짜 뭐 이렇게 간단한 마사지 기계라도 사갖고 아침에 일어나서 마사지라도 한번 싹 하고 시작하던가. 그러면 하루를 한번 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마사지 시뮬레이션 하면서. 해보고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단은 안 받게도 장담은 이제 청취자가 10,000명이 한 해당 무조건 넘거든요. 그러면은 1%? 0.1%면 더 줘도. 예. 그러니까 1000명 중에 10명씩 바뀌어요. 그렇죠. 만나면 10명 10명씩 바뀌는 거죠. 이제 엄청 예. 바꾸는 거예요. 0.1%가. 막 용사가 매주 태어나는 거예요. 이제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하나 양인데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저는 광주에 언어 치료를 전공하는 4학년 이하나입니다. 먼저 7월 30일에 있었던 강연을 정말 잘 들었습니다. 박사님 덕분에 항상 성장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인생 공부 팟캐스트를 듣던 중 박사님께 메일을 보내며 객관적으로 저에 대해 파악하고 앞으로 성장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박사님께 피드백 메일을 보내야겠다 생각하고 이렇게 긴 글을 보냅니다. 대학 4학년의 이야기를 담느라 긴 글이지만 4년의 이야기를 담는 긴 글 이렇게 글로 적음으로써 앞으로 더 성장하고 노력하는 삶의 계기가 될 것 같아서 메일을 보냅니다. 잘하셨어요. 시작.
저는 고등학교 때 언어 치료라는 학문을 알게 되어 세상과 소통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으로 제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고자 여러 언어 치료학과에 원서를 지원하였고 원하는 대학교에 합격하였습니다. 보통 아무 생각 없이 대학교 가는데 훌륭하네요. 그러니까 저도 아무 생각 없이 대학교 갔거든요. 원하고 목표로 했던 대학에 합격하였지만 다른 대학교에서 장학금을 준다는 것 이유로 같은 전공이지만 성적이 낮은 대학교를 입학하였습니다. 저는 이건 나쁜 선택이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은 요즘에 솔직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도 솔직히 나라가 작다 보니까 대학의 이 수직 계열화가 너무 명백하다 보니까 좋은 대학이라고 표현한 건 잘못된 표현이고 수능 점수가 높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대학이 취업을 확률이 높은 건 팩트입니다. 팩트. 그건 의견이 아니라 팩트입니다. 근데 미국은 절대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미국은 여러분 보통 취업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그러니까 미국은 일단 대기업이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그다음에 대기업도 뭐 고 작가님 그 구글의 아침 그거 보셔서 아시겠지만 미국은 HR이 상당히 우리나라보다 많이 휴먼 리소스 인사과가 우리나라보다 상당히 많이 발달해 있어요. 어느 조직이든 간에. 그래서 보통 어떤 식으로 하냐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단 졸업 작품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졸업 작품에 대해서. 그냥 공채라는 게 잘 없고 이렇게 떼면접이 잘 없고 한 명 한 명이 뭐 서류를 통과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 보통 그 서류 통과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 인터뷰를 다 해요. 컨퍼런스 콜을 최소한 해요. 그래서 좀 괜찮다 싶으면은 이제 가서 자기 졸업 작품을 발표를 하는 거예요. 4학년 때. 근데 우리나라는 요즘은 이제 졸업 작품을 좀 제대로 한다고 했는데 저희 때만 해도 그 졸업 작품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렇죠. 그냥 졸업했지 졸업 작품 이런 거 없었어요. 저희 때. 그래서 좀 제대로 되고 있는 거죠. 대학교가 점점. 그래서 제가 미국에 대학원을 가는 친구들한테는 항상 그래요. 옛날 같으면은 뭐 좀 학교 네임밸류냐 장학금이냐인데 저는 요즘 가치 없어. 무조건 장학금 보고 가라 그래요. 그게 마음도 훨씬 편하고 여러분 컨텐츠가 중요하지 껍데기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럼요. 네. 하나도 안 중요해. 이제 점점 더 그렇게 돼요. 점점 인터넷 더. 때문에 점점 더 그렇게 돼. 점점. 오히려 그 학력 믿고 까불던 사람들은 무조건 다치게 돼 있어 이제는. 그러니까 뭐 그런 걸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땐 공부를 그리 잘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선생님들 눈에 띄지도 않고 항상 시험을 보면 중간이나 중간 이하 정도로 수준으로 성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냥 학교에서 스케줄을 맞춰서 하라는 대로 움직이고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런 수동적인 생활을 하면서 저는 대학교에 입학하면 좀 더 내 삶을 주도적으로 뭐든 열심히 해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그 결과 다양한 대외활동과 봉사활동, 과탑으로 성적 장학금도 받으면서 4학년 1학기까지 대학생활을 하였습니다. 훌륭하네요. 보통 우리는 저랑 고 작가님은 오락을 했는데 대학교 생활이면서 스타랑 디아블로랑 카우방 가갖고 그거 잡는다고 카우 소잡고 그랬잖아요 우리. 와우도 하고. 예. 저는 와우는 안 했어. 저는 같이 그렇게 묵지 마세요. 그러니까 졸업하고 예, 졸업했잖아요. 예. 와우까지 했으면 졸업 못했죠. 힘들었을 걸. 공학박스 못 받았죠. 그렇지. 그렇게 해서 훌륭한 친구네요. 그래서 물론 연애도 많이 하면서 제일 중요하죠. 연애 많이 해야죠. 연애도 많이 하면서 아프고 성장하고 성적, 스펙, 사랑까지 남들 못지않게 열심히 살았던 것 같습니다. 능력자네. 네, 능력자예요. 능력자 친구들이 자주 다른 보내. 건 못해도 연애를 네. 많이 하고 이건 능력자인데. 제가 그러니까 누군진 기억은 못 하겠지만 강연에서 그러니까 보면은 좀 예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어쨌든 이제 넘어가서 이 때문에 학교에서 저의 이미지는 성실하고 착실한 학생, 일을 맡기면은 잘하는 학생, 공부 잘하는 학생, 교수님이 예뻐하는 학생 등의 전형적인 대학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으로 불렸습니다. 2번 이제 기승전결 시작됩니다. 네. 잘못된 것에 대한 깨달음 와야죠. 그렇죠? 하지만 앞서 이야기했듯이 우리 학교는 그리 성적이 높지 않은 학교이기 때문에 아무리 제가 1등을 하고 다른 대외 활동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저는 뱀의 머리 정도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나름 전공 분야에 대해서 성적이 높다고 자부할 수는 있지만 그 성적만큼 제 머릿속에 전공 지식이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공부하는 습관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시험은 벼락치기로 또는 시험 몇 주부터 잠깐 공부하면서 성적을 유지하는 일을 반복하였습니다. 항상 나는 무언가를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살고 있지만 속빈 강정처럼 내실이 없다고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 가지 앞에 닥친 일들을 열심히 하긴 하나 앞으로 미래를 위하여 하는 일들을 소홀히 하며 앞에 있는 일만
하고 있는 셈이었죠. 심지어 저는 앞으로 제 전공 분야의 대학원에 바로 진학해 더 깊이 할 공부 예정이었고 언어 치료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여러분 성적은 아무가 또 중요하지가 않아요. 성적은 그냥 결과 어떤 그냥 성적이 좋다고 해서 잘한다는 거는 이꼴 관계가 아니죠.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죠. 잘 알면은 성적은 좋아요. 그거는 거의 뭐 필요 충분 조건이고. 근데 그냥 충분 조건이죠. 잘 알면은 무조건 성적은 좋아요. 근데 성적이 좋다고 해서 잘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4점은 넘게 졸업했지만 잘 알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대학원 가서 이제 혼자 공부를 하고 나니까 이제 좀 깨이치는 것도 많고, 그 다음에 제가 그 공학적 사고가 이렇게 제 인생으로 좀 퍼져 나가고 점점 실험 설계 같은 것도 단순히 진짜 공학 실험이 아니라 지금 예를 들어 인생 공부 운영에도 많이 적용하고 있고 마케팅도 되게 수학적으로 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고 근데 여러분 그게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방학을 여러분 되게 잘 쓰는지 방학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방학이 여러분 뭐 노는 것도 방학이지만 그 배운 거를 제 누누이 정리하지만 배운 걸 잘 정리해야 되거든요. 방학 때 뭐 2달 내내 할 필요도 없고 한 3주 2주 정도는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잘 아는지 못하는지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혼자 그걸로 내가 이거 갖고 강의를 해봐야겠다고 강의 파일을 만들어 보면은 그게 뭐 100% 나와요. 이게 잘 알고 있는지 못하는지는. 뭐 고 작가님도 강의를 많이 하시니까 네. 그 강의 예를 들어 독서법 강연하라 그러면은 고 작가님은 진짜 막 이렇게 술술술 준비할 거예요. 근데 지금 갑자기 누가 행동경제학 좀 예를 들어 왜 똑똑한 사람들은 멍청한 선택하는가 이런 책 같은 걸로 뭐 너찌 같은 걸로 이렇게 행동경제학으로 좀 갑자기 해주세요. 그럼 준비를 해야 되죠. 그렇죠. 잊어버렸으니까. 그런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저도 지금 만약에 누가 다 지금 많이 잊어버렸지만 회로 이론을 강연해 주세요. 그럼 한 달만 저한테 시간을 주면은 제가 공부를 해서 회로 이론 강연을 해줄 수가 있어요. 뭐 지금의 그걸 계속 20년씩 하신 교수님만큼 못하지만 뭐 고등학생들한테 회로 이론이 무엇인가 이런 거 기초 정도 설명해주면 아주 잘할 수 있어요. 그건 제가 잘 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금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거는 그거죠. 저는 예를 들어 동기부여나 학습론에 대해서 강연을 하라 그러면은 아무것도 없이도 강연을 2시간 할 수 있어요. 화이트보드만 주면은 쭉 해나갈 수가 있어요. 2시간 동안. 왜냐면 이 팟캐스트도 대본을 없이 한단 말이에요. 지금 거의 이제 반년이 넘게 한 번도 그때 딱 한 번 준비했다.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은 진짜 잘하고 싶어갖고 그때 딱 한 번 대본 준비하고 한 번도 준비를 한 적이 없어요. 대본 워낙 왜 매일같이 하는 일이 이거라서 그래. 상담을 매일같이 하고 관련 서적도 맨날 자기계발 서적이랑 인지심리학 책만 보니까 이쪽에 그다음에 맨날 고 작가님이랑 얘기하는 게 이런 분야니까 독서, 학습 이런 거니까 또 저희가 집필하고 있는 책도 학습에 가는 거니까 툭 치면 툭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툭 치면 툭 튀어나오냐 이거예요. 근데 거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그 단어장 암기하는 친구 중에 제일 좋은 후기 받은 친구가 있어요. 아직 그거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제 그걸 한번 다 정리를 해주기로 했는데 자기가 공부한 거를 걔가 진짜 잘한 게 뭐냐면은 단어를 100개였나 200개였나 그건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100단위 이상으로 외웠어요. 근데 어떻게 했냐? 자기 전에 하얀 종이를 꺼내놓고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리스트를 만들고 쓴 게 아니라 생으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영어랑 한글 단어랑. 그러면 생각보다 많이 모른다는 거. 장기 기억을 못 넘겼으니까. 그래서 30분 더 외우고 잤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랬냐? 아침에 일어나서 또 일어나자마자 써봤대요. 그럼 장기 기억으로 안 넘어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진짜. 그렇죠. 이제 그 단어가 툭 치면 툭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를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요약을 하고 진짜 내가 얼만큼 하나 그렇게 확인을 안 하면은 남는 게 없어요, 사실. 그냥 시험 잘 맞는 건 진짜 벼락치기예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어디까지 읽었죠? 예, 왜 공부하는 습관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시험 벼락치기로 여기까지 했고 항상 나는 무언가는 열심히 한다고 살았지만 속빈 강정처럼 여기 읽었구나. 이제 그래서 3번으로 넘어갑니다. 인생 공부에 대해 알게 됨. 이제 조금씩 반전이 왔어요. 신영준 박사님은 예전에 책벌레의 페이지를 통해 알게 되어 되게 오래전에 알았네요. 페이스북 친구로 좋은 글들을 항상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영준 박사님의 페이스북을 통해 인생 공부라는 페이지와 팟캐스트 방송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2016년 5월 경이었습니다. 우리 팟캐스트 언제부터 시작했어, 고 작가님? 초인가?
아 총가 네. 겨울부터 했다. 아, 겨울부터. 아. 예, 맞다. 그 두꺼운 잠바 입고 다녔었다. 예. 갑자기 그 생각이 나왔고 예. 팟캐스트 방송에서는 이전에 제가 머릿속을 항상 고민하던 문제들을 신영준 박사님과 고영성 작가님께서 그 복잡한 실타래를 풀어주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방송을 통해 무언가 명쾌한 해답을 얻는 느낌이었습니다. 팟캐스트를 듣기 전에는 잘못된 점을 인지하였으나 그것이 명확히 무엇인지 모르는 채 복잡하게 엉킨 실타래를 쳐다보며 이건 잘못된 거야 라고만 생각했었는데 방송을 통해 저는 그 잘못된 것에 대해 명확한 인지가 가능했습니다. 그렇죠. 인지가 가장 첫 번째 시작이죠. 그게 이제 인지, 메타 인지. 예. 내가 어떠한 상황인지를 인지하는 거. 예, 그렇죠. 그게 메타 인지입니다. 대부분 이게 안 돼요. 예, 메타 인지가 되면 이제 방법론이 예, 나옵니다. 그렇죠. 예. 공부의 시작. 그렇게 일주일간 팟캐스트를 다 들은 후 실천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먼저 항상 제일 처음으로 시작해야 할 정리정돈 습관을 기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전형적으로 어지르고 한 번에 치우는 여자 대학생이었습니다. 그 EBS 나오는 친구 그 친구네요. 그렇죠? 예. 처음엔 아침 일어난 후 이불 정리를 하는 걸 시작해서 이제는 간단하게 방 정리를 한 후 등교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환경 설정이 시작됐죠. 정리돈돈이라는 게 30초 1분만 투자하면 되는 일이었는데 그동안은 습관이 잘 형성이 돼 있지 않아 저희 방은 항상 어지러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럼 인생도 어지러워지죠. 처음엔 이불 정리하는 것, 그 다음엔 화장을 한 후에 화장품을 서랍에 넣는 일 등을 하면서 작은 성취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 그 다음은 학교에서 마치고 집으로 오면은 더러운 방의 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며 정리하곤 했는데 이 습관이 길러진 후에는 깨끗한 방의 모습을 보며 스스로 언제 이걸 다 청소했지라는 생각을 하며 되게 뿌듯해하고 기특한 날도 많아지게 됐습니다. 이게 아침에 아까 얘기랑 똑같잖아요. 아침에 뭔가 정리가 되면은 이 선순환이 걸리는데 그렇죠. 아침이 진짜 후져지면은 하루 종일 후질 가능성이 높아요. 악순환만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정리정돈 습관을 형성한 후에 공부하는 시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과 특성상 주 2의 실습으로 인해 오후에는 수업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습이 없는 요일에는 무조건 얼른 집에 돌아와 공부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동안 어영부영 실습을 기다리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시간이 굉장히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공부 습관을 형성하면서 졸업 선물 중 인생 성장 10단계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낭비되는 시간이 너무 아까웠고 머릿속에는 항상 오늘 수업 일찍 끝나니까 빨리 와서 공부해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스스로 깨달음을 얻고 공부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평일에 열심히 하다가 주말에 다시 계획이 무너진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원래 이래요. 이때 공부와 함께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습관 다 들어가네. 1, 2 다 들어갔어요. 뭐 중계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공부 계획이 무너지고 제가 세운 대로 되지 않을 때 매일 1시간씩 꾸준하게 자전거를 타는 운동을 했습니다. 평소 체력이 부족하지만 운동하는 것을 추천하지 못했던 저에게 굉장히 큰 과제를 성공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렇죠. 자신감이 들죠. 정신이 나태해질 때마다 운동을 하고 땀을 내면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5월에 이 과정을 2주 정도 반복하는 어느새 기말고사가 다가왔고 그렇게 기말고사 준비를 핑계로 영어 독서 운동을 소홀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또 위기가 와요. 끝없는 방황과 좌절의 연속. 기말고사는 늘 하던 대로 높은 점수를 받았고 다음 학기 장학금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말고사를 준비하며 습관이 풀어진 저는 돌이킬 수 없는 예전의 저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꾸준히 하던 자전거 타기도 일주일에 한두 번 아예 안 하는 때도 있었고 때마침 장마라는 핑계가 되면서 운동을 소홀히 했습니다. 이거 성공하는 스티븐 코비 책 보면 나오잖아요. 프로액티브. 비 오는 거 핑계 안 되는 거 맞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지도적이라 했는데 그냥 액티브 정도가 아니라 프로액티브. 그렇죠. 그렇죠. 예. 거기서 이야기 나오는 게 그때 한번 말씀드렸지만 비가 오면은 이게 환경이 무너진 거잖아요. 그래서 피크닉, 소풍을 준비했는데 그냥 보통 사람들은 비 왔으니까 망쳤어 그러는데 프로액티브, 이렇게 주도적인 사람들은 이왕 음식은 다 준비했으니까 밑에 지하실 가서 그 돗자리 깔고 놀자 하고 그렇죠. 노는 거예요. 막 보드 게임도 하고. 그러면서 이것도 추억이다. 그게 맞는 거거든요. 환경이 주는 거에 예. 그냥 그 기계처럼 반응한 게 아니라 예. 거기서 남다른 선택을 하는 거죠. 우리에게 그런 자유가 있으니까. 예.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겁게 놀 수 있고 해낼 수 있다. 그런 예. 마인드 갖는 것이 주도적이 되라 이거였죠. 기말고사 끝나고 실습도 끝났으니 해방감에 한 달 동안 어영부영 또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이런 걸 확 잡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대부분 친구들이 저도 그랬고 고 작가님은 안 그랬을 거예요. 보통 기말고사, 중간고사 끝나면은 기말고사, 중간고사 때 왜 고 작가님 안 그랬냐고 그렇게 말했냐면 보통
끝나면 뭐 해야지 막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보통. 왜 기말고사 중간고사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학점 A 맞는 친구들은 그래요 고 작가님. 근데 안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평소랑 다름이 없으니까. 그렇지. 예. 나는 뭐 지나갔네. 내가 또 친구들을 위해 아니, 희생했구나. 중간고사 안 했는데 벌써 기말고사야. 혼자. 네, 혼자 그랬는데 그 마음만 그렇게 먹었지. 막상 기말고사가 끝나면은 뭐 기말고사 끝났으니까 일주일 놀아야지 그렇게 하고 한 3주 놀게 되고 그러다 보면 3주나 놀다 보니까 거의 타성해졌고 그렇죠. 그렇게 보면 방학 하나 또 2달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런 걸 나중에 한번 해야겠어. 갑자기 들었는데 기말고사가 끝나면은 기말고사 끝났으니까 집합 한번 해야겠어요. 그래서 애들 서울역에 한번 집합시키고 다 집합하는 거 5월 종대로. 그리고 마음을 이렇게 아예 구호 한번 외치기 시작하는 거야. 이번 방학도 날릴 수 없다. 없다. 이러면 경찰들 투입되려나? 그래서 광주 제가 역마다 다 가는 거예요. KT 약소에 가갖고 자 구호 한번 외치고 그 다음에 다 계획서 제출하고 가세요. 그러고 그 다음에 신천지 이후에 예. 최고의 이상한 집단 네. 인생 공부해가지고 나오는 거 아니야? 근데 국력이 올라가니까 그러면은요. 왜냐면은 그렇게 해보는 걸 안 해보는 건 천지 차이니까. 그럼 이게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은 1000명의 친구 중에 한 명만 방학 제대로 보낼 거가 뭐 20명, 30명 이거 배 20배, 30%의 그렇죠. 효과가 나는 거니까요. 네. 이거 나중에 한번 계획해봐야겠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신영준 박사님 졸업 선물 고영성 작가님이 어떻게 읽을 것인가 책을 읽고 팟캐스트를 항상 들으면서 마음을 다잡기도 했지만 습관 만들기란 쉬운 건 아니었어요. 원래 습관은 어려워요. 모두 핑계이긴 합니다. 눈물. 그리고 이때 대학생활 4년 내내 저를 힘들게 했던 무슨 빵빵빵 멘토와의 비정상적인 연인 관계를 시작하고 끝내고 다시 끝내면서 사랑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나 봐요. 여기 할 말이 많대요. 근데 그건 생략하겠대요. 그렇게 한 달쯤 지난 7월 말쯤 정신 차리려고 노력을 하였고 조금씩 다시 변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다시 운동을 시작하였고 도서관에 가려고 노력하였고 정리정돈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6. 의지를 가지고 바꾸려고 노력하고 습관을 만드는 것은 항상 어렵다. 그렇게 다시 습관을 가지려고 아등바등 노력하고 8월이 벌써 20일이나 지났지만 아직 변화라고 할 만한 성장, 빅포카를 다하였거나 전공원서를 달겼거나 12월에 보게 될 언어 제할사 국가 자격증을 공부를 다 마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좀 의지를 다지려고 인생공부 팟캐스트 중 지난 5월에 저에게 불타오르는 의지를 가지게 해줬던 인생공부 1회, 2회 당신도 변할 수 있습니다 시리즈를 들으면서 박사님께 성장 메일을 보내자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쉽게 말하면 고장난 자동차라고 생각하면 돼요. 고장난 자동차 시동 걸릴 때 여러분이 지금 막 최고급 럭셔리 세단이어갖고 이렇게 손만 대면 삑 부릉 걸리는 것도 아니고 고장난 자동차 영화에서 시동 걸릴 때 어떻게 그래요? 뿌르르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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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릉뿌릉 뿌릉 이렇게 걸린단 말이에요. 쓸데없이 디테일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안 걸려요. 엄청 디테일한데? 그게 아니라 이게 자동차로 배웠는데 그 시티백이라고 이렇게 시동 걸어야 되는 그 배달하시는 분들 오래 타면 잘 안 될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 몇 번을 시동을 걸어야 되는지 몰라요. 그거 막 이렇게 걸린단 말이에요. 그것도요. 똑같아요. 여러분 절대 한 번에 안 걸려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또 걸리면은 또 가다가 이제 걸린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잘못된 거 고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다음에 한 번에 걸리는 거거든요.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는 당연히 받는 거고 그걸 너무 힘들게 생각할 것까지는 없어요. 사실 졸업 선물 책을 읽으면서 앞에 언급했던 빵빵빵 멘토와의 관계로 너무 힘들었던 관련된 고민을 보내려고 메일을 쓴 적이 있었지만 죄송해요. 예. 빵빵빵 그러니까 자꾸 다른 팟캐스트 생각나. 그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 큰일 나요. 그렇게. 아니, 빵빵 그러니까. 왜냐면 좋은 관계가 아니라 힘들었다잖아요. 그렇죠. 오케이. 예, 다른 팟캐스트는 상관없습니다. 땡땡으로 땡땡으로. 땡땡땡땡땡 멘토와의 관계로 너무 힘들어하는 관계 관련된 고민을 보내려고 메일을 쓴 적이 있었지만 나의 성장과 나의 현재 수준 등을 객관적으로 메일을 적어볼 생각은 해보지 못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 저는 방송을 들으면 나는 아직 이렇다 할 성장 사례도 없고 뛰어나게 무언가를 잘하지도 못하고 나중에 성장하면 메일을 보내야지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팟캐스트 방송을 들으며 지금 나의 현재 상태를 객관적으로 글로 적고 열심히 노력한 후에 하루하루 조금씩 성장하는 나의 이야기를 글로 적어보면 자극도 되고 현재의 나와 비교도 되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메일을 쓰게 되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이렇게 메일을 쓰면서 느끼는 건데 한 달에 한 번씩 자기에 대해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여러모로 이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이죠. 셀프 피드백만큼 좋은 게 없죠. 이번 한 달 목표로 했던 것을 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고 한 달 뒤에 다시 메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안에는 앞으로 제가 한 달 동안 노력할 계획들입니다. 1. 매일 하루 계획을 적기, 아침밥 먹기. 이거 그 5만 불짜리 2만 5천 불짜리 공식이죠. 매일 아침 할 일 적는 게. 2. 스마트폰 멀리하기. 3. 빅보크 하루에 100개씩 외우기. 4. 매일 1시간씩 독서하기. 5. 전공원서 하루에 한 장씩 보기. 6. 매일 그날 수업 한 전공 과목 1시간씩 복습하기. 7. 언어 재활 국가고시 5대 영역 3회독. 8. 다문화 멘토링 가는 버스 지하철에서 언어 재활사 미니 요약집 읽기. 9. 일주일에 2번 자전거 1시간씩 타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생 공부를 통해 지금이라도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한다. 매주 업로드도 되는 시영준 박사님과 고영성 작가님의 인생 공부 방송을 통해 저는 매주 동기부여를 받으면서 일주일을 보냅니다. 항상 콘텐츠로 제가 성장할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박사님께서 노력하시는 만큼 성장하고 성공하여 멋진 20대 30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서없고 잘 쓰지 못한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건강하시고 한 달 뒤에 다시 메일 드리겠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기대할게요. 한 달 뒤에 박수가 또 나오죠? 그러니까 뭐 당연히 인생 극장으로 네. 완벽하게 드라마 성공도 중요하지만 네. 그 과정 가운데 고민되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바로 보내주시면 네. 이게 그 내용이 분명히 네. 딱 성공하신 분들보다 중간에 좌충우돌 하고 어려운 것이 많을 거 말씀하신 네. 것처럼 네. 부르릉 그런 것처럼 네. 그러면 이렇게 하면서 그것도 공유하기 서로 공감도 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벌써 정리가 됐잖아요. 네. 제가 원래 중간에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이거 적으셨나? 음. 근데 바로 나오잖아요. 네, 네. 이렇게 벌써 본인 적을 뿐만 아니라 아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벌써 그 일을 할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 거죠. 인생의 기울기는 플러스로 나오고 계시고 제가 또 마에스트로잖아요. 프레임 마에스트로. 어. 프레임의 거장 신영준 박사. 근데 그걸 하나 시리즈를 만들려고요. 나는 작지만 요 정도는 그래도 성장했습니다 해서 요만큼 성장했어요. 이 시리즈를 만들어서 한 2줄이고 3줄이고 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아 심지어 밥 먹고 양치 꼬박꼬박 했어. 이런 거라도 보내는 거예요. 진짜. 그런 게 하고 그다음에 심지어 앉았다 일어났던 걸 10번 했어요. 이게- 이거는 반대로 네. 그 트위터처럼 140자 넘기지 네, 마. 140자. 그런 걸 한번 해야겠어요. 우리가 그 채널을 만들어서 140자 넘기면 안 되고 데일리 아니면 아월리 성장 이야기 그러면서 거창한 이야기는 저리 꺼져. 그러면서 그렇죠. 왜냐면 거창한 거는 기획 시리즈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예. 우리도 성장하고 있어. 그 뭐 힙합 랩 이런 거 보잖아. 뭐 타인들의 성공담 나에게 오히려 괴로움을 줬지 막 이런 거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있으니까 왜냐면 저는 웬만하면 다 흡수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뭐냐? 아니 우리 그거 있지 않나요? 인생 공부에 예. 옆에 글 쓰는 거 있지 않나? 그것도 간단하게? 있고 데일리 성장은 그 우리 팟빵에 써주면은 여러분 팟빵 게시물에 이거 하면 되겠네. 네. 데일리 성장 네. 한두 가지 성장 네. 이제 간단한 거라도 그거 댓글로 올려주세요. 예. 저희가 같이 그거를 읽으면서 랩으로 예, 그게 아니라 지금 팟빵 하나 들어가서 제가 좀 몇 개 읽어드리면은 요즘에 우리 맞아 팟빵도 제가 댓글 읽어드릴게요. 예. 읽어드려야 돼. 댓글 다 봐요, 여러분. 저는 거의 사실 접속은 잘 안 하는데 가끔 봐요, 정리해서. 전 제 아이디를 잘 잊어먹더라고요. 뭔지 접속을 잘 안 해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있다. 후기에 뭐 빅보카 잘 듣고 있습니다. 블로그 강의 자료는 언제 올라온지 궁금해서 직접 정리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제가 옆에 열심히 예, 하겠습니다. 고 작가님 올려드릴 겁니다. 예. 우리 쓰리스타즈님이 60일에 인간관계 완전 정보 완전 공감. 이래서 뭐 이게 그거 뭐지? 예. 감정을 뺀 불평, 비난 권력자에 대한 근거 기반의 비판 맞아요. 약자. 친구에게는 비판보다는 격려 칭찬을 해야죠. 이게 중요하죠. 그렇게 해서 쭉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예 이제 좀 이렇게 다른 건 나중에 한번 다시 읽어야 되는데 여기 소소한 성장들이 있어요. 로이언님이 빅보카 단어 사서 공부한 지 한 달 되어가네요. 저도 처음에는 소극적으로 외우다가 신발사님 말 듣고 하루 200~300개씩 외우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멋져요. 인생에서 이거 진짜 이거 에베레스트 올라가는 거 똑같은 거거든요. 진짜. 그래서 확실히 아는 단어가 많아지니까 읽기가 수월해지더군요. 근데 아래 자몽자두님도 똑같은 예,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뭐 신박사님의 컨텐츠와 열정이 대단해요. 봉사활동 이런 것도 하고 싶다고 하잖아요. 저랑 비슷하시네요. 같이 힘내서 영어 정복해요. 쓰리스타님 또 오셨어요. 로이언님 잠원장님 모두 화이팅이요. 같이 공부하는 동지가 있다는 건 힘들 때 힘이 되죠. 30대 후반. 쓰리스타님은 게다가 네. 단어교실에 3만 원. 기부해 주셨어요. 예,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일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밑에 자몽자동님도 그동안 빅보카 단어 하루에 몇십 개만 외우다가 요 근래 하루에 200개 이상씩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기한 점이 제 진도가 6,000번대 이후로 넘어가니까 빅보카 팟캐스트가 더 듣는 게 재밌어졌어요. 원래도 좋은 방송이지만 한번 본 단어를 복습하는 재미가 추가됩니다. 이런 소소한 네, 맞습니다. 뭐 이렇게 거창하게 쓰기 힘든 거 이게 솔직히 내용은 되게 거창한 거거든요. 그리고 길게 쓰기 쓰리스타님은 쓰리스타가 자녀가 셋이잖아요. 예. 들으면서 자기 20대로 돌아간 것 같기도 하고 예. 오히려 회춘하셨네요, 그러니까 자기 진짜. 나이에 이 공감이 되면서 오히려 아니, 또 본인한테 도전이 된다는 그게 말씀도 주셨어요. 그게 아니라 네. 지금 되게 엄청난 이거는 거의 뭐 진짜 와우 장면 같이 되게 엄청난 호랑이와 용이 막 진짜 싸우는 것처럼 네. 되게 멋있어 보이는 게 뭐냐면은 20대랑 40대랑 막 시너지가 엄청나요 지금. 이거 있네. 그 아래 내려보니까 네. 어떤 분은 출근길에 어떤 분은 눈 뜨면 네. 우리 이걸 듣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네, 어떻게 네, 시작할 것인가. 눈 뜨면 들으세요. 눈 뜨면 들으면서 동기부여를 또 얻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방송을 더 많이 녹음해야 되는데 그러면 매일 근데 우리 그 아이템도 없고 능력도 안 돼갖고 큰일 났네. 갑자기 슬퍼지네. 그거는 제가 지금 솔직히 열심히 벌어갖고 좀 이렇게 뭐랄까 DJ들을 좀 고용할까 해요. 그러니까 말을 잘하시면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 있잖아요. 고 작가님이랑 저랑 한계도 명백하거든요. 뭐 한 파트는 뭐 예술을 잘하시는 분이라든지 혼자 뭐 할 수 있는 게 예, 없어요. 예, 안 되면 예. 우리 팀을 구축하고 뭐 안 되면 의사 선생님도 하나 고용하고 다 해갖고 아니면 이게 뭐 이렇게 뭐 의학 상식도 보내주고. 그러니까 좀 저랑 고 작가님 우리가 아직도 생계도 먹고 살아야 되고 그런데 좀 그런 게 해결이 되면은 저희가 게스트로 계속 나오면 되거든요. 질문도 계속 해드리고. 그러니까 단어 교실이 그런 거거든요. 저 영어는 제가 잘 못하지만 지한 쌤이랑 우리 단어 교실이 좀 인기가 많고 재밌는 게 일종의 영어 토크 콘서트거든요. 다른 방송들 이렇게 너무 이렇게 수업 위주로만 하면은 그런 거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 반면에 그냥 이렇게 썰렁썰렁 듣기 신박사의 좋다. 개드립이 들어가 있는. 개드립이 들어가 있는 썰렁썰렁 듣기 좋다. 그리고 우리 지한쌤 매력적이에요. 예. 그래서 또 지한 쌤이 또 고퀄이시냐 보니까 너무 또 고퀄이면 부담스럽거든요. 제가 개드립 쳐줘야. 개드립 쳐줘야 또 우리 영 알못들이 스트레스 안 받는다는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해갖고 하면서 진짜 여러분 이 전체적으로 이게 인간극장 오늘 거의 사연을 거의 다 읽었는데 뭐 작은 사연이건 큰 사연이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 보내세요. 네. 그렇게 여러분 써보면 일단 여러분 인생이 바뀐다니까요. 지금 이대로 이렇게 장문에 글을 써주셔도 되고요. 네. 말씀했던 것처럼 여기 팟빵 게시물에 간단하게 네. 작은 변화라도 써주시면 네. 우리가 같이 또 이렇게 네. 방송에 얘기하면서 방송 중에 이제 다 네, 얘기할게요. 또 어떤 부분은 우리가 한번 고민해보고 네. 풀어서 할 수 있는 내용도 있는 거니까. 오늘도 어. 고 작가님 지금 눈이 반쯤 감겨갖고 힘이 들어갖고 왜냐면 어제 밤에도 강의하시고 오늘 아침에도 강의하고 오셨거든요. 네. 너무 힘이 들으셨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원래는 라이브 방송을 할까. 나는 그래서 원래는 아까쯤에 거의 감길 뻔했어. 네. 아이고 나 여기가 팟캐스트 공간이 산소가 좀 네, 부족해 그렇죠. 말아서 보면은. 근데 마지막에 그 140자 네. 이거 나오면서 네. 확 갑자기 깼어요. 다행이네요. 왜냐면 어저께 저랑 고 작가님이랑 채팅 마지막으로 한 게 1시 반인가 그래요. 그날 또 아침에 강연하고 오셔서 지금 투어온 방송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극장 마지막 이제 질문을 받고 끝내는데요. 이거는 이 친구 한 남자친구 뭐라 그러지 남자 사람 친구가 저에게 손편지로 10장도 넘는 편지를 보내줬어요. 손편지로. 남자 사람 친구가 여자 사람 친구도 아니고 남자 사람 친구가 배우예요. 배우. 이제 지금 나이가 이제 이 친구 30대 넘었나? 그랬는데 이제 이 친구가 계속 배우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도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편지 너무 감동을 받아서 일찍 대답을 해줬어야 되는데 좀 시간이 없어서 못 해줬었는데 그냥 사람 냄새 나는 배우가 되고 싶대요. 지역군이라고. 저는 진짜 응원을 하고 사람 나는 냄새가 배우면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배우가 됐으면 좋겠고 몇 가지 이 친구가 질문을 했는데 왜냐면 이거 너무 감동스러워서 제가 대답을 안 해줄 수가 없어요. 일단은 AS 모임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S 모임은 그거예요. 여러분 AS 모임에 참여하시고 싶어 하시면 되게 많은데 AS 모임은 강연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뭘 했나 와서 막 발표하고 손들고 그런 자리예요. 질문하고. 그래서 뭐 제가 뭘 가르쳐 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강연을 들었던 친구, 그러니까 강연을 이렇게 들었던 친구들이 어떻게 내 인생이 바뀌었나, 나는 강연을 듣고 뭘 실천해봤나. 일단 강연을 들은 친구들, 왜냐면 제가 똑같은 얘기를 또 해야 되거든요. 그거 와갖고 강연을 들은 친구들 위주로 모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연을 들었던 친구들은 무조건 그냥 비용 없고, 이제 제가 주머니 사정이 좀 넉넉해져갖고 마카롱도 하나 주고, 커피도 하나 주고, AS 모임 규모가 네. 뭐 엄청 카페도 커졌어. 통째로 하나 빌리고, 그러니까. 돈 뭐 그까짓 거 더 쓰면 되죠. 벌었는데. 그렇지, 그렇죠? 그렇지. 예, 예. 친구들이 되게 의아해하더라고요. 올 때마다 내가 이렇게 카드, 늦게 오는 친구들 내가 카드 줘서 커피 시켜 드세요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미안해하더라고요. 하등 미안해할 거. 이제 안 미안해도 돼요. 네, 그게 아니라 미안하면은 공유하고 따봉 눌러주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왜냐면 그 의견이 반영이 돼서 제가 다른 데 가서 강연해서 돈도 벌고, 그 다음에 저는 여러분들이 걱정해 주셔갖고 잘 됐어요. 고 작가님도 지금 더 잘 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되고 싶냐면은, 우리도 한국에 나중에 솔직히 워렌 버핏이나 빌 게이츠처럼 잘 됐는데 더 많이 베푸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더 더불어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래서 한국의 재벌 이러면은 막 다 지탄받고, 한국의 부자하면은 막 뭐 탈세 이런 이미지만 연관되고, 그런데 우리는 더 대놓고 기본 세팅의 50% 이상 기부입니다. 우리 버는 거에 50% 이상 기부. 진짜 그렇게 하고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너무 걱정할 필요 없고, AS 모임은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제가 최대한 무료 모임을 늘릴 거예요. 근데 무료 모임 진짜 안 좋은 게 뭐냐면은, 지난번 분당도 80명 신청을 받았는데 50명밖에 안 와요. 맞아요. 예. 저도 가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 대중 심리라는 게 어쩔 수가 없어서. 그렇죠. 그러면 제가 진짜 이게 이거 진짜 하기 싫어져요. 그러면은 진짜, 왜냐면은 일단 올 수 있는 사람이 못 왔고, 뭐 해조선 하면서 책임감이 없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솔직히 아예 뭐 연락도 없이 그냥 안 나타나신 분들이 거의 20-30%가 넘어요, 매 강연에. 저는 그나마 좀 적은 편이에요. 보통 이렇게 책 프로모션 때문에 무료 모임이 생기면은 배 이상은 해야 배 돼. 이상은 해야 겨우 반이나 찰까 말까고, 그렇지. 중간에 다 떠나고 그런데요. 아무튼 저는 그래서 무료 모임보다는, 저는 서점에 나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제가 서점에 나오면 있으면 사람 엄청 많이 올 거예요. 생각보다 많이 안 와요. 그러니까 막 나오려면 귀찮거든요. 예? 그렇죠. 네, 귀찮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방도 가고 그러는 이유가, 더 현장에서 많이 만나서 더 좀 깊은 대화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모임도 더 늘릴 거고. 두 번째 질문이, 박사님께서는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한꺼번에 진행 중이신데 어떻게 효율적으로 시간 분배를 사용하시나요? 이게 좀 되게 좋은 질문이라서 제가 대답을 해주고 싶은 건데, 여러분, 많은 일을 할 때는 효율적으로 분배한다기보다는 제일 중요한 일부터 확실히 끝내는 게 중요해요. 빙고. 예, 그렇게 끝내야 돼요. 제일 중요한 일을 확실히 끝내서 그걸 뒤돌아보면 안 돼요. 끝난 건 끝난 거예요. 설사 다 못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 끝내놨으니까 다른 건 복구 가능하고 나중에 보완이 가능한 거니까. 그 다음에 효율적으로 시간 분배를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시간 포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걸 다 버려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잠도 줄여야 되고, 밥 먹는 시간도 줄여야 되고, 친구 만나는 시간도 줄여야 되고, 그런 거 없이는 여러분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러려면은 참는 과정도 있어야지만 여러분이 하는 일을 되게 좋아해야 돼요. 저는 친구를 안 만나요. 친구들이 저를 이제 되게 어려워해요. 되게 막 존댓말 쓰는 형들도 많아졌고, 저한테. 내가 친하게 지내는 시영준 박사님 안녕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고등학교 선배여서 이 형이 미쳤나 그러면서 장난 안 했는데, 근데 옛날에 만났다가 뭐 몇몇 년 만에 시영준 박사님 잘 지내. 저 영준이에요, 형 왜 그러세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좀 미안한 것도 있지만, 저는 지금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제 친한 친구는 다 이해해줄 거라고 믿어요. 할 게 많아. 할 게 너무 많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질문이, 전 꿈을 꼭 이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저의 모든 생활의 점들이 제 목표를 향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거기에서 벗어나 많은 부분들이 걸리는데, 예를 들어 가족을 못 만나다던가 친구를 못 만나다던가 사적인 만남을 거의 안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직접적으로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없는데 스스로 조금 이기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책이 있을까요? 방금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럼 그런 게 있어요. 만약에 못 만나면 전화하면 돼요. 여러분,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해요. 전화랑 텍스트랑 차이는 무한대 차이예요. 그러니까 문자 보내면 되겠지. 문자는 여러분 감정이, 왜냐면은 문자에는 리듬이 없잖아요. 끼키야 이모티콘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목소리에는 여러분 감정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소리로 말하는 거랑 똑같은 내용을 장문의 카톡을 보낸 거랑 차이는 천지 차이예요. 글로 보는 것보다 여러분들
밖에서 들었을 때 훨씬 더 재밌잖아요. 예. 또 저희가 동기부여도 많이 되고. 가깝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예. 가끔 되게 제가 좀 당황스러울 때가 저를 막 거의 완전 포옹할 정도로 띄우는 친구들이 있어요. 본인은 모르는데 모르죠 저는. 그분은 너무 가까운 거지. 거죠. 맨날 보니까 타임라인으로 보고. 그렇지. 타임라인 파- 사진 예, 보고 뭐 영상 밖에- 듣고 예, 하니까. 너무 반갑긴 해요. 저는 다 안아주고 그래요. 예.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꿈이 있는데 내 꿈을 이해 못 해주는 친구는 나는 그게 솔직히 진짜 친한 친구가 그게 의심스러워요. 오히려 더 도와줘야죠. 오히려 그 친구도 연락해서 잘 지내지. 제 친구도 그런 친구 되게 많아요. 네. 소리 없이 응원합니다. 형 그렇게 이렇게 보내는 후배들도 많고요. 심지어 저 만나려고 휴가를 내고 온 애들도 많아요. 제 지인들 중에서는. 그러니까 너무 고맙죠 제 입장에서는. 마지막 질문. 제가 아까 늦게 시작한 만큼 강박증이 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많이 엄청나게 좋아지긴 했는데 아직도 휴식을 취할 때 약간의 압박감이 옵니다. 이 친구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술한다고 하면서 편지 내용 보면은 예술한다고 하면서 예술에만 하는 집중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저는 그거는 반대거든요. 생계 해결하면서 해야 되거든요. 아. 뭘 해도 스타트업을 해도 그렇고 뭐 글을 써도 그렇고 똑같은 거거든요. 이 친구 막 대리운전도 하고 배달도 하고 안 하는 게 없어 이 친구. 왜냐면은 부모님도 봉양해고 돼야 되니까 진짜 열심히 해, 이 친구. 그래서 약간 압박이 옵니다. 스스로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이 들 때면 완벽하게 가까운 휴식을 취하는데 그러지 않을 경우 피곤해 쉴 때면 이런 시간이 없어 더 해야 하는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사님께서 완전 재충전을 위한 휴식 노하우가 있나요? 있으면 사례를 들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정신적 스트레스가 되게 커요. 저는 저는 그러니까 심지어 신경 안정제를 먹거든요. 저는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갖고 막 너무 지금 감정 기복도 심하고 그랬는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저 완벽에 대한 그렇게 강박 간영증까지는 없고 그러니까 쉴 때는 또 쉬기는 해야 돼요. 그럴 때 이렇게 좀 쉴 때 좀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 친구나 뭐 연인이나 엄마 아빠랑도 얘기를 하고 또 그런 강박관념을 버려야 돼. 완벽히 쉬어야겠다. 잘 쉬어야겠다. 예를 들어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좀 불면증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네거티브 피드백 때문에 그러거든요. 내가 잠을 못 자면 어떡하지 대한 걱정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거거든요. 그런 게 참 버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자꾸 이렇게 좀 마음 편안히 하는 생각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내가 좀 좋아하는 노래도 듣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면서 뭐 그런데 뭐 정답은 굳이 없어요. 좀 마음을 편안히 갖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근데 뭐 항상 근데 뭐 되면 자연이 확실히 과학적으로 좋습니다. 그러니까 푸르는 거 보고 하는 게 그렇죠. 산책도 하고 그게 실질적으로 예. 우리 뇌 그 자극에 매우 좋고 이완도 되기 때문에 그때 들을 때 뭐 음악 들으셔도 좋고 아니면 아무것도 듣지 않고 그때는 그냥 웬만하면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예. 그냥 걷는 거예요. 걷고 이렇게 좀 앉았다가 쳐다봤다가 이런 식으로 저도 가끔 그럴 때 있거든요. 예. 저기 일정 끝나고 이제 뭐 택시 타고 올 수도 있고 버스 타고 올 수도 있고 걸어올 수도 있어요. 예. 가끔 걸어올 때는 좀 이제 혼자 아무 생각 안 하려고 합니다. 예. 지금 뭐 생각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신 생각을 것 안 같더라고요. 할 예. 시간이 별로 없어. 근데 그때는 그냥 아무것도 이어폰도 안 끼고 아무것도 안 하고 예. 그냥 이렇게 쭉 나무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아무 생각 안 하는 예. 거예요. 그냥 심지어 저희 가족도 생각 아무것도 안 예. 합니다. 안 하고 들어가면 오히려 더 이렇게 충전이 되고 또 제 같은 경우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면 또 뭔가 또 집중을 해야 돼요. 엄마도 도와줘야 되고 또 애가 사고 치면 뭐 받아줘야 되고 그렇죠. 또 신경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갈 때 도움이 되는 것 솔직히 같아요. 저는 되게 힘들거든요 요즘에. 근데 그게 쉴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계획한 게 있기 때문에 우리 책 학습법에 공부법에 관련된 책 나올 때까지는 계속 일을 해야 돼요. 저는 솔직히 진짜 딱 그냥 일주일 한 달만 딱 쉬고 싶거든요. 너무 힘이 들어갖고.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말해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 막 저는 슈퍼맨 같고 철인 같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힘들어 죽을 것 같아요 진짜. 나도 죽을 것 예, 같아. 진짜 지금 힘들어 죽을 것 같아. 12월까지 돼 있다는 게 예. 아니 근데 12월에 끝나는 게 아니야. 예, 그렇죠. 그러니까 한 3월까지는 계속 일이 스케줄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죽을 것 같아요. 진짜 이 버틸 수 있을까? 그 생각밖에 안 들 정도로 이악 물고 버티는데 근데 그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때 그 시간에 해야 될 우선순위라는 예. 게 있고 또 그거를 또 우리가
좋아해요. 예. 여기에서 우리가 원하고 하는 것도 많고 이걸 예. 통해서 우리가 하고 하는 것도 되게 많기 때문에 그게 집중하다 보니까 예. 예. 그래서 지금 저랑 고 작가님 뭐 둘 다 마찬가지 지금 그 공부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줄 필요가 있거든요. 왜냐면 저희 그것 때문에 찾는데도 너무 많고 그것 때문에 질문한 친구 너무 많고 그거에 대한 개론서가 진짜 하나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략 전술 다 제대로 쓰고 에피소드도 제대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거 갖고 또 어떻게 기획을 해서 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책은 언제나 우리가 말했듯이 플랫폼일 뿐이고 책을 접점으로 삼아 여러분들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것만 고민하면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진짜 지금도 이 말하면서도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우리 오기 전에도 그 얘기했잖아요. 네. 어떻게 할 것인지. 네, 어떻게 할까 머리가 터질 것 같은데 여러분 원래 힘들어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제가 근데 이 방송을 쉬지 않는 게 저희한테 위로받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저도 이 게시물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위로받거든요. 그러니까 가끔 어떤 분이 그렇게 써줘요. 페이스북에 박사님이 힘들다 그러셔서 써달라 그래서 써준다. 그거 보고 되게 눈물을 흘린 적이 있어요. 너무 벌써 고맙다. 벌써 또 눈물 날라 눈시울이- 그래. 또 눈물 날라 그래. 눈시울이 빨개졌어. 그냥 힘든데 너무 고마워서 막 눈물이 날라 그래 맨날. 주 박사 예, 눈물이 예, 되게 많아. 예, 그래서 저희도 근데 이걸 쉴 수가 없어요. 힘들어도. 진짜 무조건 이건 우선순위예요. 네. 저는 다음 주 스케줄은 오전 오후가 꽉 찼어요. 강연이랑 이런 걸로. 그래서 원래 오늘을 진짜 위기였죠. 예. 예. 저는 내일은 이제 빅보카 원어민 파일 녹음도 시작해야 되거든요. 제가 엔지니어로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영어 교실도 해야 참 되거든요. 이 말씀 다시 해주세요. 원어민. 예. 원어민 일단은 여러분 팟캐스트로 저희가 올릴 거예요. 원어민 파일이 2주에 걸쳐서 빅보카? 빅보카 원어민 파일이 그 바이랭걸이에요. 우리 예슬쌤 동생, 우리 인생공부의 최고의 선생님 예슬쌤은 네. 다슬쌤인데 이중 언어자. 이중 언어자예요. 왜냐면 어렸을 때 미국에서 태어났고 15년 이상 미국에서 사셔갖고 제 발음 약간 예, 들었는데 예, 장난 예, 아닙니다. 한글이랑 영어를 다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네. 완전 바이랭글 이중 언어자예요. 그래서 최고로 해서 섭외를 했고 그래서 일단은 이게 저희가 파일이 워낙 많아서 서버에 올리면 솔직히 저희가 그게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감당이 안 돼요. 서버에 올리면은. 그래서 일단 팟캐스트로 빨리 올리고 필요한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팟캐스트나 아이튠즈 다 다운로드 가능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연말까지 서버도 구축해서 그 MP3도 따로 올려드릴 거예요. 이제 그냥 뭐 MP3 기기로 듣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렇죠. 스마트폰 안 쓰시는 분도 있으시니까 그래서 저희가 바로 MP3로 못 해드리는 건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래도 누구나 무료로 들을 수 있고 좀 번거스럽지만 또 팟빵 MP3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는 방법도 있나요? 그냥 우클릭해서 받은 MP3를 받아줘요. 그러면 예. 그래서 원래 그것도 알려드려야겠네요. 팟캐스트로 다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네. 딱 실제로 방법 딱 보여줘가지고 어떻게 좀 하는 몰랐는데 건지 다행이네요. 하면은 될 것 같고 왜냐면은- 아마 그리고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이 저희보다 잘 아실 예, 거예요. 왜냐면은- 어떻게 하면 이 원어민 파일을 예. 가장 최고로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예. 활용기를 예, 기대하겠습니다. 그게 왜냐면은 저희가 어떤 분이 그 빅보카 활용법에 대해서 블로그를 올려주셨는데 그 네이버 다녔죠? 근데 그분이 그 평생 블로그 방문자가 6,000명이었는데 지금 8만 명이 방문을 했어요. 네, 순식간에 3만 명. 그러니까 고 작가님이 블로그를 되게 오래 하셨는데 한 시간에 막 10,000명 그런 거는 진짜 없죠. 없던 일이에요. 제가 지금 제 블로그가 잘 나가요. 네. 제가 하루에 2만 명 근데 이상씩 그때 와요. 한 시간에 10,000명. 저는 하루에 2만 명이 저 지금 잘 나간다니까요. 예, 제 근데- 블로그가. 근데 한 시간 그래서 그걸 보고 말도 안 우리가 되지. 서버가 감당이 안 된다고 판단이 됐어요. 왜냐면 이게 거의 막 그러면 몇 테라가 필요한데 근데 팟빵으로 다 MP3 다 돼요. 되니까 예. 다행이네요.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약속했던 거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여러분이 필요한 기대되는데. 환경 설정들을 계속 저희가 만들어 갖고 저는 무조건 때려 죽여서 여러분 8,000개 다 외우게 할 거예요. 그거 다음에 또 우리가 그 다음 전략도 책으로 준비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기초부터 확실히 다집시다. 그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